자, 그럼 이어서 마저 9번부터 볼게요. 자, 29번은 뭔가를 설명하는 글인데, semiotics라는 건 기호학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호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걸 semiot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semiotics is the theory of signs. 신호에 대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simply put, 간단히 말하면요, a sign is something. sign, 신호는 뭔가냐면요. 자, 이거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that represents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걸 나타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something else가 되겠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다른 거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도 예시가 나오겠지만 나무라는 대상이 있으면 이 나무를 가리키기 위해서 장난감을 쓸 수 있다는 거. 장난감이라는 대상이 나무를 가리킨다는 거잖아. 이런 뉘앙스가 세미어틱스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here's an example.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Look out of the window and find a tree. 자, 나무를 한번 빗대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There are all sorts of signs for that thing you're looking at. 너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종류의 신호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at 뒤에는 전치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저 all sorts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호가 사용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신호는 되게 무궁무진하게 막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one of them is the word tree itself. 그것들 중에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간단한 게 뭐겠습니까? tree라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도 우리가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for letters, letter는 편지가 아니야. letter는 원래 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4개의 글자가 spelled out on the page. 이 페이지에서 발음이 된다. T-R-E-E라고. 그럼 이 spelled out도 앞에 있는 letters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인은 뭐가 있냐면 the spoken word tree. 자, 위에서는 이제 요거 글자, 단어를 얘기했고 밑에서는 우리가 tree라고 말하는 이 구어, 말하는 단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another sign is a drawing of a tree. 이제는 또 그림을 얘기하고 그리고 a little plastic toy tree is also a sign for tree. 장난감조차도 우리가 나무에 대한 기호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et, 그런데 여기에 another sign은 또 다른 신호가 있다면 그건 바로 gestural, 몸짓. 그러니까 몸짓으로도 우리가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if you were playing charades. charade는 이거 프랑스어일 건데 charades는 그 우리 몸짓놀이 있지? 그 예를 들면 몸짓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 목에 맞추는 거 그걸 charades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다라고 치면 stood straight 우리가 똑바로 딱 서서 이거 사실은 가정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건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charades 온짓놀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stood 서 있고 그래서 V1, V2 똑바로 서서 너의 팔이 함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our arms 그 너네 저기 팔은 spread out 쭉 V자로 이렇게 펴 있다라는 거잖아. 자, 여기 보시면 with 분사 구문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을 하면 자, with는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뭐 있어야 돼요? 명사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with의 목적어인 명사를 쓰고 거기에다가 분사를 쓰는 게 with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면 분사는 준동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의미상의 주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면서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with 분사 구문에 따라서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네 팔이 쭉 뻗어져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과거 분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with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툭 끊겨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your team might guess that. 그럼 너네 팀은 아마도 너가 나무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추측할 거야. 자, 이 대세는 접속사 되시죠? 자, 문법 포인트가 나름 깨알같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런 거 뭐 영작을 출제하거나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자, 이 정도 보고 자 10번. So, signs take the form of words, images, sounds, gestures, objects, even ideas. 자, 이제 여기 위에서 없었던 게 요 생각이죠. ideas. 심지어 생각으로도 우리가 사인을 만들 수 있는데 the thought tree generated in your head. 심지어 너네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 나무라는 그림조차도 기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요소조차도 뭐 할 수 있다?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 추론 문제 출제됐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 알겠지? 심지어는 뭐예요? 비가시적이고 추상적 개념도 기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generated는 당연히 과거분사죠.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너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tree라는 생각 by looking out of the window 그래서 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저 형상조차도 뭐다? 신호이다.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11번. 그래서 but although almost anything has the potential to be a sign.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호로 할 수 있으면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싹 다 기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11번 문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번 문장은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potential to be a sign. 자, 신호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니까 이거는 형용사로 인식하시면 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콤마 뒤에를 보면 It can only function as a sign. 기호로서 기능을 유일하게 오직 할 수 있는 건 언제냐면 그것이 신호로서 해석이 될 때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신호로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호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발동 조건이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걸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뭐 discern, perceive, recognize 같은 유의어로 치환할 수 있는데 저 유의어들은 다 이전 지문에서 한 번씩 숙지했던 내용이니까 요 정도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29번 지문은요. 내용 위주로 출제할 거예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30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중심 내용, 즉 주제나 제목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왜 그런지 잘 봐봐. 자, 1번 문장을 딱 읽어볼게. People often think that 사람들은 종종 생각해요. 자, 생각하다는 타동사니까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제 접속사 대시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는데요. They can accomplish more. 자기가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대. Then they actually end up. 얘들아 end up ing는 다 알지? 중딩 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기 아는 거니까 언급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문법성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콤마로 끊었잖아. 그리고 end하고 that이라고 했지. 그럼 이건 뭐예요? 위에 있는 that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뭐도 생각하냐면 any costs incurred will be as expected. 초래되는 그 어떤 비용도 다 내가 예상한 만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성취하면서 그 성취를 한 데 있어서의 비용은 내가 생각한 수준에서 딱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자, 일단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은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이 있어. 근데 너네가 후치 수식은 대부분 다 뭐 thing, body, one, where 이렇게 끝나는 그 명사들에서만 이렇게 뒤로 꾸며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알면 반쪽짜리만 하는 거야. 명확히 얘기하면 형용사가 전치 수식했을 때랑 후치 수식했을 때랑 의미가 달라져요. 가령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자, this involved. This involved relationships is hard to know. 라고 돼 있고.
People involved should know the answer. 자, 그러면 얘는 전치 수식이 되고 얘는 후치 수식이 될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의미 차이점 아는 사람? 유나 혹시 알아요? 잘 몰라요? 혹시 건영이는? 모르겠어? 자, 위에 그러니까 니네가 involve 개입시키다 참여시키다 이렇게 알 거야. 그러면 니네가 involved를 PP 형태로 해서 개입된, 관련된 이렇게 할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 이 관련된 관계는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거고 관련된 사람들은 그 정답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치? 그럼 요거는 정답이야. 근데 이건 틀려. 자, involve가 관련되다라는 뜻이 involved라고 하면 관련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전치 수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관련되다라는 형태를 불변과 장기적인 상태로 쭉 연장시켜 버린 거야. 그럼 involve가 개입되다라는 뜻이잖아. 그게 계속 고여 있고 장기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관여된 상태겠지. 그래서 복잡하냐는 뜻이 돼. 그래서 involved가 전치 수식이 되면 뜻이 확 달라져. 그래서 앞에 쓰일 때는 항상 그 성질에 대해서 불변이고 절대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상태에서 그걸 계속 존속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앞에서 쓰였을 때는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래서 used 하면 뭐야? 사용된이 아니라 used car 하면 중고차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하면 복잡한이라는 뜻이 되고 요렇게 하면 관련된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돼. 그러니까 특히 분사가 후치 수식 되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다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 저거를 수동의 의미로 뒤집어서 그냥 바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잉커는 초래하다라는 거잖아. 그럼 초래된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한 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어떤 지금 당장 초래된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 문법도 꽤 깨알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법도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문법과 결합한 내용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섬뜩하게 시작하면 꼭 다음 문장에서 통수 치죠. 2번. In reality, 현실에선 many of us fall short of our work goal. 자, fall short of는 뭐냐면 예를 들면 결승선이 여긴데 이 앞에서 꼬꾸라 자빠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룬다는 거야, 못 이룬다는 거야. 못 이룬다는 거지. fall short of는 저거 실생활 practical English에서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다 이 목표를 이루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이 질문 뭐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성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잖아. 자, 그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3번이 중요해. 3번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지문의 소재가 개인이 아니야. Public Projects야. 그래서 요거 나라면 주제 문제 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낚시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면 돼. And budget overruns, 예산 초과가 흔한 특징이래. 거대한 공공의 프로젝트에서. 이거는 근데 뭐 굳이 호주 캔버라 이거 오페라 하우스까지 안 가도 되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진짜 많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하려다 만 거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대규모 공공 사업에서 이런 예산 초과는 되게 흔하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너무 결과를 과대평가하고 저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The Sydney Opera House, for instance, was supposed to be completed in 1963 at a cost of $7 million. 자, 700만 달러에 1963년에 완성되기로 했대. 자, 이거는 이제 수동태로 쓰여야겠죠. 오페라 하우스가 완공이 되어야 하니까. 자, instead, 근데 오히려 it was finished 10 years later at a cost of $102 million. 근데 이게 1억 200만 달러면 이거 얼마나 엄청 많은 거죠, 이거. 1억 200만 달러에 10년 후에 그것도 겨우 끝냈다. 그래서 such lack of realism is not without cost. 자,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중부정이잖아. 이것도 부정이고 이것도 부정이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개념으로 보면 돼. 그럼 이중부정은 뭐예요? 아주 강한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영아 이거 그러면 비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괜히 베베 꼬아서 얘기했냐면 그만큼 비용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주의의 부족은, 현실 감각이 부족한 건 비용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the inability to meet one's goals. 혹시 몰라서 제가 잡아드리면 inability랑
disability는 조금 다른 뜻이에요. inability는 무능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불구란 뜻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예를 들면 팔다리가 없어서 못 뛰는 거는 이거 disability고 팔다리가 있는데 그냥 못 뛰는 건 inability야. 이거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the inability to meet one's goal. 한 사람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무능. 자, 이거 형용사죠. 이 무능은 can lead to disappointment, loss of self-esteem, and reduced social regard. regard는 존중, 평가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무능하면 이렇게 결국 다 모든 게 다 망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한 거기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Time and money can be wasted. 얘다 waste도 마찬가지고 spend도 마찬가지인데 spend, waste는 타동사니까 시간이란 돈이 쓰이겠지. 뭐 하는데 쓰인다? 원래는 전치사 on을 써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뭐 나와야 됩니까? 동명사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네 spend, 시간, 돈, ing 이러면서 외운 적 있었을 거야, 중학생 때. 자, 그게 이제 waste가 수동태로 쓰이면서 동명사가 뒤에 같이 연달아서 나온 거니까 이거 문법 표현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pursuing unrealistic goals.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간과 돈이 다 낭비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 문법 다 굵직하죠? 이 지문은 문법 출제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고요. Think of someone enrolling in a program of study. 누군가 어떤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 자, 이 enroll은 앞에 있는 someone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죠. 그리고 that to neutral observer. 이 that은 당연히 뭐겠어요? that은 이 to neutral observer는 중립적인 관찰자에게라는 그냥 전치사구가 앞으로 끌려간 거야. 여기 is가 관계절의 동사고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 그리고 선행사는 앞에 있는 a program of study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럼 이거 당연히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beyond니까 당연히 부정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 예산 초과를 얘기하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should it fa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리딩 부스트에서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자,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뉜다고 했죠? 자, 그럼 건영아 혹시 기억나?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통점이 뭘까? 하나만 물어보자. 가정법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지? 잘 봐. 가정법은 쓰는 방법이 두 개야, 얘들아. 가정법은 쓰는 방법이 두 개인데 뭐냐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현실에 기반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기반으로 한 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지금의 현실에 기반을 두는 거야. 그래서 유나가 여기 앉아 있는데 유나가 저기 앉아 있으면 이건 가정법 과거지.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예를 들면 건영이 어제 뭐 했어? 수학 불쌍하다. 그지? 자, 건영이 수학학원 갔대. 그러면 어제 건영이가 수학학원 안 가고 영어학원 갔으면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지. 실제로 있는 거에다 기반을 하면 요거는 가정 과거랑 가정 과거 완료야. 근데 가정법은 애초에 상상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을 또 뭐에다 둘 수 있냐면 상상에다가 기반을 둘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안 일어난 거야. 근데 일어났다 치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시중 문법 책엔 다 뭐라 돼 있냐면 이거를 가정법 미래라는 표현으로 막 써놨어. 가정법 미래라는 표현. 그래서 요게 대표적으로 저거야. 10번에 그래서 저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if he should fail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내가 맨날 가정법 그 전략화 하면서 우쿠슈마 했잖아. 그 주절에 우랑 쿠랑 마는 봤는데 니네 우드 쿠드 마는 봤을 거야. 근데 should가 들어간 적 본 적 있어 없어? should는 못 봤지. should는 여기서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should는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운명적으로 한번 쳐볼까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should를 if를 지우고 앞으로 땡겨갖고 쓰는 게 should 도치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should는요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냥 만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should 가정법은 좀 특이한 게 있어. 유나야, 앞에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쓰면 주절에 무조건 조동사 뭐 써야 된다 했어? 우쿠 마 써야 된다 했잖아. 근데 얘는 특이하게 뭐냐면
지금 보면 will 써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상상에다 기반을 한 거잖아. 그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나는 조국을 위해서 가서 싸울 거야. 이건 어때? 좀 의지가 느껴지지.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will 쓰면 돼. 근데 이제 상상력에 있어서 내가 실천력을 내리고 싶으면 그냥 would를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should를 써서 가정법을 쓸 때는 will을 써도 되고 would를 써도 돼. 둘 다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will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잘 보시면 뭐 소위 얘기해서 뭐 현재 완료 미래 막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거는 will have been wasted에 보시면 만약에 그가 실패했다라는 건 실패라는 시점에서는 이미 시간과 돈은 다 써서 실패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완료를 쓸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라면 10번 문장은 문법을 제대로 채워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0번 문장은 눈여겨 잘 보시고요. 만약에 걔가 실패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은 낭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11번. 그리고 because of disappointment, 이러한 실망 때문에 he might be hesitant in the future.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망설인다는 거지. To strive for other goals.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주저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hesitant. 여기서 hesitant는 요거 뒤에 있는 투부정사 이 to strive for랑 연결돼서 뭐뭐 하기에 망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부사로 쓰인 거고요. 감정 표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that are truly within his grasp. 자, 이 that은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goals를 수식하고요. 그러니까 truly within his grasp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이거 설상가성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해버리면 나중에 정작 가능해질 때도 자기가 몸을 사려버리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31번부터는 다시 example입니다. 그래서 내용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자, in today's marketing and advertising sucked world, 이런 마케팅과 광고가 난무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escape brands, 브랜드를 피할 수가 없다. 너네 핸드폰 살 때 아이폰 사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자, the younger they are, 더 어리면 어릴수록 when they start using a brand or product, 더 어려서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the more likely they are to keep using it for years to come. 더 뭐 할 수 있대? 그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이폰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폰 있잖아. 이번에 아이폰 16 나온대. 이번 가을에. 근데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1차 출시국이었던 적이 없거든. 1차 출시국은 애플에서 짠 우리 아이폰 나왔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주문하세요. 이거 있잖아.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걸 해준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아이폰 16부터 한국도 1차 출시국에 들어갔대. 그래서 아이폰도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9월에 그냥 바로 살 수 있게 됐어.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아이폰을 10대가 엄청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유나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잖아. 유나는 아마 유나야 너 다음에도 아이폰 살 거야? 막 이러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더 길어져.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진짜 불똥 튄 게 애들에 대한 이 아이폰의 그 광풍을 못 막아 이제. 그러니까 이미 삼성은 망한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고객이 고여버린 거지. 40, 50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성의 패착인 거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여전히 삼성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지. 근데 이게 위협적인 건 밑에서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게 무서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거기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이게 더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 광고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번 물들면 그냥 끝나버리거든. 그죠? 자, 그래서 3번. But that's not the only reason. 그냥 3번에서 갑자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이것만이 회사들이 마케팅과 광고를 어린애들한테 쏟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한테 특히 애플 같은 광고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틀어주면 너네가 이제 거기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왜 너네가 아이폰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밑에 as James U. McNeil, a professor at Texas A&M University puts it, put it은 언급하다는 뜻이야. 언급하다. 자, 뭐라 언급하냐면 75% of spontaneous
Food purchases can be traced to a nagging child. nag는 쪼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가 사달라고 쪼른다는 건데, 자, spontaneous 무슨 뜻이에요? 이거 즉흥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이 즉흥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쓸데없는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봤을 때 이런 unnecessary 같은 단어로 치환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애가 쫄라갖고 산다라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들도 다 해봤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75%의 대부분의 음식 구매는 다 뭐야? 애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아, 제발 사줘 이렇게 해서 그래 하고 그냥 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자, 이제 저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one out of two mothers will buy. 자, 두 명 중 한 명이니까 50%잖아.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확률로 엄마들이 buy a food simply because her child requests it. 애들이 그걸 사달라고 해서 그냥 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to trigger desire in a child. 애한테 그거를 사고 싶다라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가족 전체의 욕망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사도록 만들게 하면 된다는 거지.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투니버스 같은 거 틀면 막 건영이 옛날에 투니버스 봤잖아 어렸을 때. 그럼 막 로봇 어쩌고 막 와당탕 하면은 그거 보면 사고 싶잖아, 그지? 그거를 거기다가 계속 광고 떼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너한테 로봇을 사도록 하는 거지. 알겠지? 너한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광고한 거야? 엄밀히 말하면 너희 어머니 아버님한테 광고한 거야, 사실상. 너한테 그걸 보여줌으로써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그걸 사게끔,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 어린이 광고 같은 거 보면 엄마 아빠 같이 나오잖아. 그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야. 그래서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kids have power over spending in their households. 결국은 애들이 힘을 갖는다는 거죠. 엄마 나 이거 사줘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they have power over their grandparents and they have power over their babysitters. 특히 제일 막강한 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사달라면 끝나는 거죠. 그지? 설날 추석 때.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that's why companies use tricks to manipulate their minds. 자, manipulate가 얘들아 man이 손이란 뜻이거든. manipulate가 뭐냐면 마리오네트 꼭두각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게 manipulate야. 그래서 조종하다. 그래서 steer, 특히 exploit 이런 단어로 치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3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집단지성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yeah, you would think that whenever more than one person makes a decision, 한 명 이상 의사결정을 내리면 they'd draw on collective wisdom, 집단지성, 집단지혜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데, 너네 혹시 다 팀플 해봤어? 팀 프로젝트? 아직 안 해봤나? 해봤어? 해보니까 어때? 너의 그 느낌은 어때? 팀 프로젝트 해보니까. 유나도 해봤어? 어떤 거 같아? 뭐라고? 괜찮은 애도 있긴 한데 좀 패고 싶은 애도 있어? 유나는 그랬어? 자, 유나는 교육학 쪽으로 갈 거라고 했고 건영이는 공학 쪽으로 간다 했나? 공학이나 어디? 메디컬, 의학. 너는 팀플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진 않아. 너 혼자 잘나면 돼. 너 혼자 잘나고 너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유나는 교육학 말고는 딴 데 가고 싶은 건 없고? 아직은? 네, 저는 경영학 나왔잖아요. 경영학은 팀 프로젝트를 진짜 많이 해요. 팀 프로젝트를 한 학기에 최소 4개, 3개 정도는 하거든.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근데 이제 너네가 너네도 이제 3년 남았죠? 3년도 안 남았지. 한 2.5년 남았지? 2.5년 후에 대학 가보면 알겠지만 외국인 진짜 많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대학들이 외국인이 되게 많아졌어. 한 18년, 17년부터. 그래서 유학생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늘 거야. 우리가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줄잖아.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은 게 누구다? 중국 학생들. 그러면은 우리는 꼭 하면은 특히 우리 뭐 국제 경영 막 이런 거 있잖아. 영어로 들어야 되는 과목도 있거든. 막 그런 거 가면 외국인들 많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인들이랑 같이 팀플 하면 와, 되게 피곤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나는 진짜 많이 할 때마다 매번 맨날 인간 혐오에 걸려. 하면 막 뭐 자료조사, 그러니까 막 이게 팀을 나눠. 팀에서 이제 업무를 나누면 자료조사, PPT 제작, 발표, 막 이렇게 보고서 작성 이렇게 나누면 자료조사가 제일 꿀이잖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애들이 자료조사 해오라면 나무 위키 다 긁어오고, 그리고 심지어 쌤은 나무 위키 있기 전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지식인에다 다 끌고 오고.
출처 어디냐 하면 네이버 백과사전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고 자기 자료서 끝났대. 그리고 그냥 나한테 새벽에 자료 넘겨준 거야. PPT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대학생들 앉혀놓고 네이버 백과사전을 PPT로 띄울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알아보고 다시 조사하고. 그것도 뭐라 하면은 딱 뭐 막 싸우고 막 난리 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닥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다 같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surely a group of minds can do better than an individual. 그냥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낫죠. 그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갑자기 unfortunately that's not always the case. 이게 항상 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 실제 기출문제잖아. example이니까. 요거 너네 엄청 옛날 선배 세대 때 이거 내신에 진짜 많이 나왔어. 뭐로 나왔냐면 맨 마지막 문장이 맨날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따 한번 볼게. The wisdom of a crowd partly relies on the fact that 자 이런 집단의 지성이 부분적으로는 어떠한 사실에 의존하냐면 all judgments are independent. 모든 판단은 다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독립적이라는 건 어쨌든 아무리 같이 판단해도 판단 그 자체는 혼자서 내린다는 거야. 그치? 판단 자체는 혼자서 내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 밑에서 뭐라 하냐면 If people guess the weight of a cow and put it on a slip of paper or estimate the likelihood of a revolution in Pakistan and enter it into a website 그러니까 이러한 뭐 어떤 저 연구 주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대부분 average of their views is highly accurate 대부분 정확한 판단을 내렸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는 거지 개개인이. 그리고 하지만 surprisingly 놀랍게도 if those people talk about these questions in a group 다 같이 집단에서 얘기하면 the answers that they come to are increasingly incorrect. 집단에서 다 같이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정답이 삐뚤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거 옛날에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이렇게 해놓고 유나 이거 뭐가 더 길어? 당연히 이게 더 길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 우리 한 50명 있었다 치자. 유나 빼고 우리가 다 건영이 포함해서 이게 더 길어야 하면 유나 이제 뭐라고 대답해? 누가 봐도 이게 더 길잖아. 근데 유나도 어떻게 대답한다고? 이게 더 길다 얘기한다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더 긴데 다 같이 모여서 이게 맞다고 해버리면 이게 정답이 돼버린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여기에 뭐라 돼 있어요? Group Polarization이라 돼 있죠. 그래서 특히 연구자들은 이걸 뭐라고 했대? 집단 양극화 효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단 양극화는 여태까지 수능 기출문제 한 20개 나올 거야. 자, 폴러가 이 폴이야. 그러니까 니네 North Pole, South Pole 하면 남극, 북극이지? 왜? 지구를 한 축으로 봤을 때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 그래서 폴이라고 한 거야. 폴러 하면 폴러가 그 양극단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polarization 하면 양 끝 쪽에 있는 이라는 뜻이 되니까 극단화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양극화를 부추기니까 whatever bias people may have as individuals 개인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든 그게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 multiply는 곱하다잖아.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식되는 거야. 그럼 곱하기로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무한 증식돼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9번 문장이 맨날 의미 추론 문제로 나온 거야. 그래서 한 개인이 혼자서 할 때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집단이 된 경우에는 여봐 린과 리프를 발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적 표현이야. 린은 기울다인데 리프는 뭐야? 껑충 뛰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위험으로 껑충 뛴다라는 건 그만큼 뭐예요?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9번 문장이 매번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내신에서.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차피 내용이 좀 출제되니까 이 내용만 숙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문장 단위에서는 다 본 것 같고요. 자, 이제 논리 독해에서 지문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1, 2, 30, 11)
자, 요거는 그냥 기호학에 대한 얘기니까 기호학은 신호다. 신호는 결국 무언가 다른 걸 나타내는 거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신호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신호가 될 수 있다. 근데 신호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할 때만 그게 신호로서 인식이 될 때만. 자, 요거 네 파트만 집중하시면 뭐 이 지문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호의 의미, 기호의 정의라고 할까요? 기호의 정의가 이 지문의 소재라고 볼 수 있고요. 기호는 다른 무언가를 표현하는 신호 체계이다 라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다양한 기호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오직 기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만 기호가 될 수 있다. 주제. 기호는 다양한 대상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미 형성이 있어야 될 수 있다. 자, 사회적 합의, 뭐 social agreement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한 단어, consensus 같은 단어를 잡아드릴게요. 자, 사회적 합의는 제가 해석을 좀 더 의역해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난데없이 너네한테 와갖고 이거는 앞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기호야 이러면 나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기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네도 이게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기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회적 합의라고 쓴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어렵게 도출해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29번은 저런 식으로 의역해서 어려운 척하는 지문으로 변장시켜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30번 질문 보겠습니다. 30번 1, 3, 4, 5, 61. 자, 1부터 3. 근데 우리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못하고요. 대부분 이런 공공의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서 비현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죠. 오페라 하우스의 사례. 그러더니 이러한 lack of realism, 이런 현실주의가 없는 것은 결국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이라는 거는 뭔가 이런 자존감의 떡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중에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비용이 초래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실 감각의 결핍은 결국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데, 첫째, 위축된 심리 상태를 야기하고, 결국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의 성공 가능성도 낮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아예 상실해버린다는 거지. 비현실적 목표 수립의 위험이죠, 소재는. 자, 주제. 비현실적인 목표 수립은 성공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능성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손상시킬 수 있다. 이거 중간고사 때 했던 것 같긴 한데, 약화시키다 유로 시작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몰라? undermine. 이거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라는 뜻이에요. undermine은 꼭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31번으로 넘어가죠. 자, 1, 2, 3, 6, 7, 8. 어린이 마케팅의 원리. 자, 어릴수록 상업적 영향력 아래에 영구적으로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그건 비단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선 뭐냐면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소비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유리하게 조종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이 직접 소비하도록
유인한다. 자, 유인은 단어 뭘 쓰면 되냐면 induce를 쓰시면 돼요. induce는 이끌어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last 32번. (1, 2, 3, 5, 6, 9) 자, 마지막이다. 우여하고 가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1, 2 집단지성의 위험성. 아니면 양면성이라고 해도 되죠.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1, 2 집단의 판단력은 개인보다 나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3번에서 갑자기 불행히도라고 흐름을 뒤집었죠.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개인의 판단력보다 집단의 판단력이 더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집단 양극화로 이어져 여론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주제 집단 지성의 양면성. 자, 집단 지성의 양면성은 결국 집단 양극화로 인하여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자, 양면성 영어로 써드릴게요. 양면성은 ambivalence 이렇게 될 수 있고, 양날의 검은 앞에서 무수히 많이 다뤘으니까 double-edged sword는 그냥 생략할게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매번 고생이 많아요. 그죠?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부터 작업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서두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연락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안에는 한번 들려서, 아니면 내가 가지러 가서 너네한테 전달 줘서 수요일 내지 목요일까지는 개별 학습을 끝내고 저희가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질문 더 없죠? 고생 많았습니다. 나가실 때 하원 체크하시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